자, 육군자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자탕부터 이제 형체 이완 파트에 해당되는 이제 약입니다. 육군자탕은 6가지 약이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 육군자탕은 뭐 위장이 약해서 식욕 부진, 뭐 여러 가지 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육군자탕은 기여담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여와 담음이 결합된 거죠. 형체 이완, 그러니까 몸이 기운이 에너지가 떨어진 사람이 보통 체액이 잘 안 놉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습치라고 하죠. 보통 그럴 때 쓰는 처방은 사군자탕입니다. 사군자탕은 인삼, 백출, 복령, 감초죠. 그래서 백출과 복령이 들어있어서 거습제가 들어있습니다. 인삼 들었고 약간 보기성 있는 게 인삼과 백출인데, 소화력을 증진시키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소화력이 떨어지고 약간 몸도 피로하고 몸이 무겁고 약간 설사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군자탕은 그런 거고, 또 이 우리가 보중이탕은 사군자탕 교통방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백복령이 빠진 것 뿐이고, 그래서 십전대 우리가 보중이탕을 하려면 사군자탕 교통방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그랬고, 귀비탕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비탕은 사군자탕에 들어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진탕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진탕이라는 약이 뭐냐면, 처음에 몸이 에너지가 좀 평상시 약하고 건실도 떨어지고 약간 추위도 타는 사람은 에너지가 떨어지죠? 소화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 특징은 에너지가 잘 안 돌기 때문에 습체죠. 이게 오래되면은 습이 체액이 잘 돌지 못하다 보니까 담이라는 게 생깁니다. 거기까지 올 때 전 처방이 육군자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소화기제 증상이 뭐가 나오냐면 울렁울렁거린다, 구토가 있다,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증상들이 약간 음인 경향의 에너지가 떨어진 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 쓸 수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군자탕은 보통 이런 담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체에 불순물들이기 때문에 체액이 잘 정체돼서 오는 여러 가지, 또는 염증이 산물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수많은 이런 불순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체가 이걸 잘 해결해 주면 좋은데, 체액이 잘 돌고 나이가 들면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나이 든 분들한테 쓸 일이 많습니다. 육군자탕이 보통 노인들한테.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들면 체액의 정치가 많이 오고 담음이 잘 옵니다. 또는 그렇게 잘 오는 분들이 의민들이 많죠. 의민들 경향이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사군자탕보다 좀 더 만성화되고 심화되고 이완이 더 심해졌을 때 그런 경우죠. 보통 선천적으로 약한 보통 의민들 또는 소음민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태음인한테도 많이 씁니다, 사실. 네, 그런 거. 보통 그래서 체질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조건 이게 사군자탕은 소음민한테 쓴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제가 개원을 한 7년 정도 했는데 초기 4년 동안은 무조건 체질 처방만 썼어요. 수많은 체질 강의를 많이 들어보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빠졌었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지금도 그걸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는 것들을. 체질 처방은 제가 해보니까 너무 처방 개수가 얼마 없어요.
이걸 갖고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처방은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무기가 제가 강의 초기에 말씀드렸지. 무기가 많을수록 좋은 거지 내가 그 처방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처방에서 고르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육군자탕은 후세방이지만 쓸 일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육군자탕을 쓸 경우도 있지만 향사육군장을 쓸 일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약간 향소산이 결합된 처방이거든요. 육군자탕은 기본적으로 기어이완이에요. 그래서 담이 와요. 이런 사람 특징은 뭐예요?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신경 많이 쓰죠. 몸이 이완되니까. 그래서 향소산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답답해요, 피로해요, 우울해요,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그때 쓰는 그러니까 육군자탕에 향소산이 들어간 게 향사육군자탕입니다. 식욕이 없어요. 보통 불사음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식욕부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전제고 긴장되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이 소화가 안 되고 할 때 쓰는 처방이 향사육군자탕인데 육군자탕 같은 경우를 위해서 그럴 때도 쓰고 근원적인 처방을 써야겠습니다. 우울증도 있어서 맞춤약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쓰는 처방이 향사육군자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소갈탕 처방에서 우리 폐암, 위암 환자 20, 30년 된 환자 좋아졌던 처방이 수많은 한방병원을 다녔고 한의원에 안 나왔던 환자인데 제가 약을 써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 환자. 이미 한방에 부신이 많아요. 한의원에 가서 그분 편에 몇 천만 원을 썼대요. 소음인이에요. 위암이에요. 위에도 절제했어요. 얼마나 약하겠어요. 만성소화장애가 있어요. 우울증 약을 오래 드신 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향사육군자탕을 썼어야 될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겨우 설득을 하고 써서 향사육군자탕인데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그분 환자가 차트가 이만큼입니다. 처음엔 안 먹으려 했던 환자인데. 그래서 아들까지 데려와서 한약을 먹이고. 그래서 사실 기초 처방을 왜 안 쓰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이제 하는 건데 의외로 이 병리를 맞춰서 쓰면은 대단히 많이 물론 한방병원에 무슨 건비환이나 소화제가 많죠. 주로 그런 걸 쓰는 경우가 많고 그분한테 체크해 보니까 한방병원한테 향사평이산을 줬더라고요. 당연히 소음인한테 안 맞죠. 그 향사평이산 소양인 경향이 평상시 소화력이 좋았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입맛이 없고 체하고 이럴 때 쓰는 처방이 향사평이산, 양경에 쓰는 처방입니다. 향사평이산은. 이 소음인한테 쓰면 안 맞습니다. 근데 그 한방병원 물어봤더니 유명한 서울에 있는 한방병원인데 향사평이산 썼더라고요. 이 환자는 한약에 불신이 온 거예요. 써도 안 나요. 걔도 비싸게 주고 먹었대요. 또 이러면은 더 안 낫는 거죠. 개별 생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환자는 육군자탕을 쓸 환자는 소화기가 연약하고 체력의 중도는 중요해요. 열실한 사람한테 못 씁니다. 건실한 약한 사람, 이완할 때 쓰는 처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선천화약이나 영양 부족이나 밥을 평상시에 못 먹거나 또 항암을 하는 분들한테 많이 씁니다. 항암 부작용에 많이 쓰는 처방이라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처방이고 소화기능이나 전신기능이 저하돼서 담음이 우체됐을 때 그래서 오신구토, 피로, 식욕부진 이 식욕 촉진제거든요. 그래서 연변이나 트림이 있다. 약간은 담음성이 있을 때 담음성 트림을 잘합니다. 그럴 때 이럴 때 쓸 수 있는 처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상복부에 불편감을 가진 것들, 소화기 장애 주로 그런 쪽에서 많은 증례들이 소화기 장애 전반 개성도 86%를 할 정도로 많고 사실 육군자탕을 쓸 정도의 일반 환자면 양방에서 잘 치료 안 됩니다. 양방에서 이미 기능성 장애입니다. 이따가 나오면 그래서 한방에는 엄청난 이 무기입니다. 이게 육군자탕은. 그래서 운동력이 떨어져 소화기 운동성이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이미 담이 낄 정도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육군자탕은 그럴 때 쓰는 약이고, 평이산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평이산은 소화력이 중 또는 중 이상이었던 사람이 소화력이 평소에 좋았는데, 어느 날 과식을 한 거예요. 또는 나쁜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위가 평혈근이 꽉 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평혈근 운동만 촉진하는 약들, 창추로박 같은 약이 들어가서 운동성만 좋게 해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물어보셔야 되는 게 평이산을 쓸 환자는 평상시 소화력이 좋으셨습니까?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좋았다면은 평이산이거나 향사평이산이 그때 쓰는 거, 그럴 때 맞는 약이고. 이 평이산, 이 환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체했는데 원장님 사실 나 자꾸 체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체해요. 나 자꾸 식체가 빈발해요. 트림도 너무 나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미 이 소화기 관략근에 한방 표현에 담이 껴있는 분들입니다. 소화기 운동을 장해주는 거죠. 이런 분들은 평리산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진탕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리산하고 이진탕이 합방된 처방이 평진탕입니다. 평진탕에 들어가야 이 시체 빈발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진탕의 힘입니다. 그게 이진탕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평진탕 또는 불안검정기사에 다 같은 계열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기는 곽향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평진탕을 쓰란 자들을 왜 한의사분들 평진탕을 한 번도 못 써봤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평진탕은 사실 이 방역평 보면요 식하게 쓴다고 돼 있어요. 한의사들 학질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질한 제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평진탕 안 쓰게 되죠. 사실은 약성을 보고 쓰는 겁니다. 평진탕에 들어간 참이 대단히 많습니다. 반화배출 천마탕도 평진탕에 들어가 있고 우황청심화도 평진탕에 들어가 있고 오족상도 평진탕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진탕에 들어갔다는 걸 모르면 되게 쓰기 어렵습니다. 평진탕은 아주 기초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반화배출 천마탕은 식체 빈발이 있으면서 두통이나 현운이 있을 때 쓰는 처방이라는 거죠. 오족산도 마찬가지. 오족산은 그런데 몸도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같이 따라와야 이 소화기 처방이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막 이 소화기 처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하면 이게 헤맵니다, 자꾸.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육군자탕은 어쨌든 이완되어 있는, 기어 이완에 쓸 수 있는 처방이고요. 그래서 상복부에 그런 게 불편한 분들 쓸 수 있는 처방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성위염에도 그런 분들한테 쓰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파킨슨에도 이게 우리가 쓴다. 왜냐면 이게 담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킨슨에. 저약에는 도담탕을 많이 씁니다. 도담탕. 근데 이런 것들이 파킨슨에 뭐 어쨌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증례들이 많이 있고요. 우울증 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육군자탕을 쓰고 우울증의 증례가 있고요. 또는 보통은 이제 여기 향수하면 향사육군자탕이 좋다라고 약간 말씀드렸고. 향소산 자체가 항우울증제입니다. 여러 에비던스가. 그래서 항우울증, 우리가 우울증을 완화하는, 기쁨을 주는 세로토닌 같은 걸 많이 분비하는 실제 에비던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는 저약계는 이제 우울증에 약간 좀 그런 경우는 우황청심환도 많이 씁니다. 우황을 빼고 씁니다. 그래서 소화기 쪽에도 많이 쓰는 약들이랑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역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좋은 임상 논문인데 기능성 소화불량, 우리가 펑셔널 디스펩시아라고 하는데 상당히 한의원에 많이 오는 환자입니다. 원래 소환대 침 맞으러 많이 오실 겁니다. 그럴 때 육군자탕을 한번 써보십시오.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고마워할 겁니다, 환자가. 그래서 이렇게 위장, 특히 양방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질환 보통 70% 이상 힘들어하는 질환이라 가이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방 쪽에는. 근데 한방에서는 너무 좋은 약이 많아서 일본은 내과 선생님이 한약을 쓰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일본 의사의 전국적 통계적으로 가장 한약을 많이 쓰는 과가 어디냐? 내과입니다. 내과 거의 88%입니다. 내과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한약을 많이 쓸까요? 우리나라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내과인데 일본은 가장 많이 쓰는 과가 내과입니다. 그 다음 많이 쓰는 과가 산부인과예요. 그럼 뭐 외과 선생님도 거의 한 84% 정도 한약을 쓰고 있어요. 몰라요, 국민들이. 모르죠. 왜 많이 쓰냐? 양방에 해결되지 못하는 약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약이 기능성 소화불량입니다. 한약이 강점을 갖고 있는 약들이에요. 많이 쓰는 약입니다, 일본 의사님들이. 그래서 위장 기능 저할 때 이걸 회복시키는 약입니다. 사군자탕으로. 몸을 보강하면서 보호한다는 개념이 양방에 거의 없습니다. 한방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을 보강하고 쓸 수 있는 약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능성 소화장애 해결을 많이 해준다. 개선해준다. 보통 이런 것들은 기능성 소화장애는 약간 장기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이상 드셔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도하시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먹고 좋아집니다. 아무튼 이런 거 하면 전신, 즉 체액이 잘 돌게 되겠죠. 몸에 체액 정체가 풀리고 몸이 이제 이런 분들은 뭐예요? 특징이 몸이 나른하고 몸이 무겁다고 했을 겁니다. 그죠? 이거 뭐예요? 습체입니다. 습체. 또 다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개선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럴 때 보조위탕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럴 땐 사군자탕 계열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백복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의 차이점입니다.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육군자탕은 소화불량에 많이 쓰고 위안부 농통에 쓰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암 환자들한테 많이 씁니다. 기초처방으로 항암제 부작용이 인해서 오심구토 많이 나는 환자 많죠. 그런 건 아까 전에도 제가 그런 걸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항암 중에 우리가 백근기 항암에 시스플라틴이라든가 아주 등급이 구토를 많이 유발한 등급의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탁솔 계열의 항암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유방암 치료의 항암제들 뭐 여러 항암제들이 오심구토 울렁울렁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한 분들도 문제인데 평상시 소화장애가 있었던 분은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항암을 하면. 그런 분들은 육군자탕을 쓰면 너무 고마워합니다. 하는 것들. 근데 제가 임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의사님들 하도 한약을 먹지 말라고 의사님들이 교육을 해버리니까 일본에는 다 쓰거든요. 이거 혈액적내과 선생님들이. 근데 우리나라 의사님들은 한약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쓰지 말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꾸 이제 한의사님들이 이걸 알려주시고 보고를 하면 환자를 그렇게 살리는 겁니다. 오심부터 심하게 오는 분들은 항암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보조적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훨씬 좋고 이 사군자탕 계열의 약은요. 암을 많이 억제해 줍니다. 보조적으로. T세포나 B세포를 높여주고 면역력을 다 같이 높여주면서 암세포도 스스로 죽게끔 유도해 주는 작용이 있어서 다목적으로 쓰는 거죠. 한 방은 본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심구토라는 표치, 즉 증상도 치료하지만 암도 좋아지게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환자들한테 알려주시면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안부의 소화불량에도 쓰고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급성 소화불량이지만 약간 예전에부터 약간 소화장애가 있었을 확률이 높은 분이겠죠. 식욕부진에도 쓸 수 있고요. 기능성 소화불량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육군자탕은 한번 정리를 또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육군자탕은 기여, 이완, 담음입니다. 이완의 형체 이완에 쓰는 약이고 기여와 담음이 결합된. 그래서 오심구토를 주로 오고 피로하다고 할 것이고 식욕부진이 있다고 하고 연변, 트림이 올 겁니다. 사실 식욕부진에는 저희 학회는 대화종도 보험약에도 있는데 대화종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그냥 특별한 증상도 없고 체열 중 뭐 그 정도 보통 건데 입맛이 없을 때 소화 효소들이거든요. 대화종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식욕 촉진제로도 많이 씁니다. 저희 학회는. 거기에 뭐 산사나 신곡이나 이런 약들 삼선산이 들어있어서 대화종은 그럴 때 많이 쓰는데 이 육군자탕은 담이 있는 거예요. 담이 기본적으로 이완되는. 대화종은 전혀 그거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전혀 다르다는 거. 사실 팔물탕, 십전대화탕도 식욕촉진제입니다. 팔물탕 우리가 사군자탕 들어가 있고 사군자탕에 사물탕에 들어가면 팔물탕에 그러죠. 환기육개가 들어가면 십전대부탕이. 십전대부탕은 대표적으로 식욕촉진제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소화력이 중 또는 중 이상에 쓰는 겁니다. 얘는 소화력이 떨어질 때 써야죠. 당연히. 같은 사군자탕에 이진탕을 쓰면 소화력이 이완 담이 있는 거고 거기다 사물탕을 넣으면은 소화력이 이게 좋아질 수 있는 게 사물탕이라 팔물탕이 보약이거든요. 노인성 보약에 많이 쓰는 그때 쓰는 약이고 십전대부탕은 몸이 좀 더 추울 때 쓰는 약간 환기와 육개가 들어가서 좀 더 온열지혜가 들어가서 쓰는 보약입니다. 십전대부탕에 쌍화탕에 들어가고 보증이탕까지 들어가면 인삼양이탕이라는 처방이 됩니다. 이 처방은 대표적인 식욕촉진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다 이게 같은 식욕부진에도 그 사람의 개별 생리에 따라서 다 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개별 생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리형은 소화기 연약, 의민체질에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안 맞겠죠. 처방은 체력이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허약하고 영양이 부족하고 항암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을 때 몸이 소화기능과 전신기능 전체적으로 이완되고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담까지 있을 때 이때 오는 증상에 쓸 수 있는 처방이 육군자탕입니다. 자, 육미지황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지황환은 이제 지황산수요, 산약, 택사복용, 목단피 이게 육미지황을 처방이 한의사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또 되게 어려워하는 또 처방이기도 합니다. 약성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삼보삼사라 그래가지고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 처방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통 배뇨장에 보통 많이 쓰고요. 허리 아플 때도 쓰고 보통 정어라고 표현하죠. 정어에 약간의 습체가 결합됐을 때 쓰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의학에서는 신수부족 하니까 어려워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호르몬 기능이 다 떨어지죠.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자연이 결핍됐다고 한방에서 얘기하는데 자연이 결핍되면 세포와 내액이 부족해지고 호르몬 대사가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남성 기능도 떨어지고 그럴 때 보통 쓰거나 또는 소아과 보약으로 많이 씁니다. 아이들 성장 보약으로 많이 쓰고 그런 걸 잘 높여주는 약인데 윤미주항아는 보정제인 숙지향, 산약, 산수유가 들어가 있고 이뇨제인 백봉용 택사가 있고 청열제인 목단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삼보라 그러고 이뇨, 청열 이렇게 목단피, 백봉용 택사를 묶어서 삼사라고 표현하는 약인데 우리가 이 약은 기본적으로 보정제, 그러니까 보정제를 쓴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인체에는 점액상 자연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세포의 내액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호르몬의 항상성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인체의 자연물질이라고 한방에서는 표현하는 것들이죠. 그걸 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거나 또 과다하게 소모가 되거나 노력을 많이 하거나 이게 소모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인체를 안정하게 하는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양인들이 그렇습니다. 양인들은 보통은 건강체거든요. 건실도가 중 또는 중 이상인데 나이가 들면서 남자도 갱년기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력이 떨어진다고 표현하거나 정허라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본 체질은 약간 열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청열제 목단피 같은 게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하면 약간 이완이 됩니다, 몸이. 나이가 드니까 체액에 정체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심할 정도로 부종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종에도 물론 쓰기도 하지만 백봉령 택사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약간의 조직의 불필요한 수분이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습체에 쓸 수 있는 처방이 윤미주항한입니다. 그래서 보정하면서 약간의 습체를 없애면서 목단피로 약간 열을 낮춰주는 처방이라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 처방은 형체 이완에 들어가는 처방입니다. 형체 이완. 전체 나이가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완됐을 때 보통은 약간의 열성 상태인 경우라 소아 아이들을 보통 열성 소양지체라고 보통 한방에서 표현하는데 약간 성장열이 있기 때문에 자꾸 활동적이죠. 그런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몸을 보강하면서 보정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럴 때 쓰는 처방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 약은 약간 무릎이하고 붓거나 약간 하지 부종에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쓰는 약입니다. 보통은 신춘력이 떨어져서 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슬통에도 그래서 쓰는 거고요. 그런 약입니다. 이 처방의 처방 기준이 이제 팁인데 보통은 약간 마르고 수척한 약간 마르고 마른데 소화력이 좀 좋은 분들, 약간 소양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마른데 소화력이 좋고 활동적인 분들이에요, 이건. 보통 열이 많다, 또 내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태음인 중에도 약간 소양 경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열태음이다, 소양성 태음이다, 내열성 태음이다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는 표현하는데 보통 순환과 대사가 빠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모도 있는 거예요, 몸에 자연물질의 소모가. 주로 소양인들이 이런 특징이 있고 열감이 주로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서. 그래서 약간 열감이고 건사한 사람이 피곤하다고 할 때도 그래서 육미정을 많이 보약으로도 쓰고 이런 사람 특징이 한방에 신수가 부족하면 보통 허리야가 약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소양인이 그런 경향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통이나 척추를 지탱하는 기립근이 전체적으로 잔면물질이 빠져서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또는 열이 많아서 코피가 난다든가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아이들이 코피 날 때도 그래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이 좀 동반됐다는 얘기고 또는 소변을 자주 보는 보조이탕도 소변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기어입니다. 기어연에서 관략근이 아예 약해진 거고 여기 소변에서는 약간 정어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야뇨에도 쓰고 야뇨에는 보통 여기다 오미자를 씁니다. 그건 신기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육미장어는 암 환자한테도 많이 씁니다. 육미장어는 자연 발생되는 암 빈도를 많이 낮춰주고 T세포와 B세포를 많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 환자한테 저는 많이 쓰고 특히 양인 경향, 특히 입이 마르다고 할 때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런 환자들이 물어볼 때 저녁에 꼭 자러 갈 때 소변 보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도 많고 또 당뇨 환자도 많죠. 다 이럴 때 쓰는 약들입니다. 육미저항하는. 그럴 때 오미자 같은 걸 넣어주면 훨씬 더 좀 잘 잡힙니다. 그래서 오미자를 좀 따로 뭐 주기도 하고 또 육미저항을 주면서 오미자를 차로 해서 같이 먹으라고 하면은 그 물에 타서 먹으라고 하면은 훨씬 더 빨리 야뇨증이나 야간의 빈뇨증이나 또는 구갈증이 빨리 해결이 되고 그거를 보통 신기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금계신기환.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소 활동적이고 기질이 급하고 번잡한 소아과 보약으로 많이 쓴 약이 육미저항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아보약을 왔으면 보통 딱 봐서 보통 ADHD처럼 막 정신없는 애도 있어요. 여기 갔다가 막 저기 갔다 이런 엄마가 데려오고 힘든 경우죠. 그런 경우 소화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육미저항을 줍니다. 네, 먹이면 좋아집니다. 라고. 약간 소화에 입맛도 없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소곤육탕. 아까 저희 클래식 거는 게지가자탕 있죠. 거기다가 조청을 미리 뭐 한의원에 준비해 두셔도 되고, 그죠? 또는 사라 그래서 조청에다가 이거 같이 좀 그 물에 타서 먹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 육미저항은 먹이시고 조청 먹이면 그게 소곤육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곤육탕도 같이 주고 육미저항도 같이 줄 때가 많습니다. 양이 들 때. 성장보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장보약. 성장 클리닉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다한 소모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있는 지금 양방의 병원에 이제 근무하고 있다는데 옛날에는 전 종합병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 있는 한의사가 못 들어갔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법이 풀리면서 제가 종합병원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의사님이 한 11분 정도 있었어요. 제가 근무할 때. 한의사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 응급의학과 선생님도 있었고 외과 수술하는 선생님도 있었고 내과 선생님도 있고 내시경실에 또 한방진료실이 있었어요. 참 재미있게. 초기에 이제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원 없이 내시경을 봤습니다. 같이. 왜냐하면 내시경,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침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침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과 선생님하고 제가 많이, 가정의과 선생님도 있었고.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있으면 한 방에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양방병원에 있지만.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외과 수술하잖아요. 양방에. 또는 뭐 정형외과 선생님도 있어서 수술한단 말이에요. 무릎 수술 다 한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쪽은 토스합니다. 한방과로. 그럼 제가 쓸 약이 되게 많죠. 뭐 당귀수산부터 시작해서 근골기 약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고 뭐 CT도 있고 엑스레이 있으니까 그죠? 뭐 원 없이 이제 처방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아까 뭐 갈근탕, 소천육탕 그러면은 CT도 다 찍습니다. 콜 CT를 쓰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을 써보면서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종합병원에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임상 경험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한테 이런 강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방병원에도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개원했을 때는 피부 전문 한의원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피부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박사는 부인과로 받았습니다. 부인과도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한의사는 참 팔방으로 다 알아야 되네, 그죠? 예. 우스갯소리고요. 이 육미저항은 어떨 때 쓰냐면 소화력이 받쳐줘야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처방에 육미가 들어있다면 사물탕처럼 육미가 들어있으면 보통 사륙탕이라고 사물탕하고 합방에서도 많이 쓰는데 소화력의 중 또는 중이상에 쓰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사람한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양행경향에 소화력이 왕성하고 하초가 좀 약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 소변을 자주 보거나 그럴 때 쓰고 영양이 부족하고 과다하게 소모할 때 쓸 수 있는 처방이고요. 약간 열성을 띠면서 자연히 결핍 때 약간 열성이란 말은 뭐냐 하면 이보다 열이 더 많아서 막 열감을 막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도안증도 오고 이럴 때는 지모황백이라는 약을 더 넣어주죠. 자신환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지모황백 계피라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비약으로 한약으로도 준비해 놓는데 구건증에 쓰는 처방입니다. 구건증.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쓸 때가 많은데 보통 전립선 비대증에도 많이 쓰는 처방이고요. 그래서 육미저항을 주면서 그런 환자들은 제가 자신환을 같이 주죠. 그러면 환자들은 더 열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전립선 비대증도 그렇고 또 전립선 암에도 많이 씁니다. 하는 것들은. 피로나 요실금, 코피에 많이 쓸 수 있는 처방이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를 저약해서 활용 사례인데요. 기본적으로 정력감퇴에 쓰는 처방입니다. 보정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몸이 피곤할 때 저 육류를 많이 먹습니다. 크라이시 육류 많이 먹어요. 하는 것들은. 네. 그렇게 해서 체력을 보강하고 오늘 제가 6시간 강의하잖아요. 뭘 먹고 왔겠어요? 다 이런 약을 먹고 오는 겁니다. 저는 보중이탈을 먹으면 허번증이 옵니다. 의민이 아니란 얘기죠. 네. 이 처방은 어쨌든 이제 그럴 때 쓰고요. 입이 많은 당뇨에도 쓰기 때문에 소갈증에도 쓰고요. 증례는 뭐 일본의 증례 많이 준비는 안 되는데 일단 질염에 쓰는 약간 하초가 약할 때 오는 감염이 됐을 때 노인성 질염의 유의성이 보고된 이게 있고요. 처방은 소양인 중3 학생인데 발이 뜨거운 족번열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몸이 허해서 보약을 지어달라고 중학생이 왔는데 한 달 전부터 발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족번열 환자가 의외로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혹시 눈에도 열이 있게 눈에 열감이 있는 거죠. 겨울철에 두드러기가 자주 났는데 입맛은 별로 없고 허야니까 보약을 지어달라고 부모님이 데리고 온 경우인데 주된 호소 참가 중에 족번열과 잔뇨감인데 소양인 지지로 보여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발이 혈액이 잘 몰리고 또 정맥에서 잘 환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보통 저약계는 이렇게 정맥 환류가 안 될 때 쓰는 처방이 우리가 작약감투탕 또는 개제가작탕, 소곤중탕도 족번열에 씁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이거든요. 정맥 환류가 안 될 때 번열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때 쓰는 처방이 육미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성장기라는 걸 감안해서 보통 눈에도 열감도 있다 표현하고 해서 여러 약을 쓸 수 있습니다. 족번열은 의민경향 귀비탕을 씁니다. 의민경향이면 말투스러운 장애가 온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안에 눈에 열감일 때는 뭐 세강명목탕 뭐 이런 약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황련애도탕이나 다 사물탕이나 다 도움이 되죠. 근데 어쨌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열감이 있으니까 사물탕도 쓸 수 있고 육미저항도 쓸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근데 그냥 육미저항만 써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충분할 거로 봐서 육미저항 본방으로 썼더니 족번열과 눈의 열감이 경감됐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도 안 나고 그래서 몸도 보강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좋아졌던 이제 증례입니다. 육미저항은 이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저항은 피로하거나 이제 양인인데 피로하다고 표현하거나 요실금이 있거나 코피 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약간 태음인인데 약간 열태음인 경향인 이제 위암 환자가 저희 환자가 있습니다. 수술했는데 이 환자가 건강체예요. 건강체 좋은데 너무 몸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환자 같은 경우 사실은 위 수술했는데 이 식욕부진이 많이 와서 그 환자는 팔물탕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팔물탕을 줘서 많이 회복된 환자인데 이 환자가 최근에 코피가 자꾸 난다는 거예요. 뭘 줬겠어요? 육미저항을 주는 겁니다. 그때는 육미저항. 물론 더 심하면은 이제 서각장탕이나 이런 약을 주겠지만 우리가 황열탕이나 이런 걸 더 열이 있을 때는 쓰겠지만 약간 몸이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피로해서 오는 충혈에서는 이게 코피이기 때문에 육미저항만 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암이니까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육미저항을 쓰면 면역력도 높여주고 코피도 해결해 주니까 아이들이 코피 난다고 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약 먹이라고. 그죠? 그럴 때는 이상한 보약 쓰는 게 아니고 녹용 마이너스 쓰는 보약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건 충혈도 완화하는 육미저항 같은 쓰면 도움이 되십니다. 생리형은 체열이 중 또는 중 이상이고요. 양인이고 약간 급성 태음인데 약간 양인 경향인 경우 소화력이 좀 왕성해야 쓸 수 있습니다. 숙지향의 균약인 약들은 숙지향에 들어가 있는 약들은 소화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건실동가 중 또는 중 이상이어야 되고요. 하초가 약하고 그래서 체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 좀 피곤하거나 정어라고 표현한 증상이 오거나 부적합한 사람은 소화력이 약한 사람 또 몸이 찬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맞습니다. 설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안 맞고요. 선천적으로 허약하거나 보통 선천지정이 없을 때보다 육미저항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는 것들은 영양 부족이거나 과다한 소모가 있을 때 남성 갱년기량에도 많이 쓰고 당뇨에도 쓰고 구갈에도 많이 씁니다. 그럴 때 쓸 경우가 더 많으실 겁니다. 약간 열성을 띠면서 자연결핍된 즉 정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정어에서 저희 학회는 이제 정어에서 열이 동반될 때를 음어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학회는 이게 지금 혼재돼 있어서 사물탕도 음어라고 그러고 혈어라고 그러고
막 헷갈리죠. 그래서 저희 학교는 혈어는 그냥 사물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어는 음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발을이 동반됐다고 할 때만 저희 학교는 음어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한방 용어가 너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미지향화는 정어라고 다니는 약간의 음어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목단피로 이제 혈열을 없애주는 약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혈열이 심해서 음어 발열까지 가면 보통은 육미지향안에 아까 말한 지무항백을 넣거나 또는 의학면에 보면은 사물탕에 지무항백을 넣는 지백사물탕을 쓰거나 또는 그 가통방인 자한강화탕을 쓰는 게 다 뭐 혈어 발열에 쓴다고도 하고 음어 발열에 쓴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약들은 보통 이제 유방암, 호르몬 의존성을 상당히 이제 타목시판의 부작용을 완화하면서 자궁 내막암의 확률을 많이 줄여주고 유방암의 재발 확률을 많이 낮춰준다고 최근에 이제 대구한의대하고 조지타운 대학교하고 연합한 논문들이 계속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갱년기 장애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양인인데 갱년기 장애도 육미지향은 많이 씁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정어인 경우에 그래서 소요산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으시겠죠. 자, 팔미지향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미지향안은 육미지향안에 우리가 개부탕이라는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육미지향안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보통 보정량이고 약간의 열을 동반한 습체, 이완, 정어이완에 쓰는 처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연약한 조직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완되면서 약간의 습체가 있어서 실제로 하지부종에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견실하게 조직을 견실하게 해서 보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분내서 약간의 이뇨제를 이용해서 백봉이나 텍사를 이용해서 약간의 이뇨를 하면서 몸을 보강해주는 견실하게 하는 보정제인데 개부탕 즉 육개부자가 쓰면 이것도 양인에 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한의사분들 오해하는 게 육개부자는 소음인약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소양인한테서 육개부자를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안 쓰는 경우가 있었고 저도 개업할 때 해서 소양인한테 육개부자를 안 썼었어요. 몇 년 동안. 지금은 당연히 씁니다. 그거는 병리 상태를 기본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너무 체질을 위주로 치료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팔미지향안을 못 써본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 처방이 되게 중요한 처방인데 불구하고 이 처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개부탕이라는 약은 양인도 나이가 들면 정력이 떨어지면서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받고 또 근육량이 빠지잖아요. 근육 안에 미토콘드리아 많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세포막이 손상되고 이러면서 노화가 오면서 양인이었는데 옛날에는 소화력도 좋고 추위도 잘 안 탔는데 어느 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추위 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체가 약하고 시리다 그러고 그럴 때 쓰는 처방입니다. 그 양인도 나이가 들면 양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어가 오고 나중엔 양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양인도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정제를 쓰면서 반드시 이런 온부제를 써야 됩니다. 뭐 부제라든가. 그래서 보통 저희 학교에서는 양인 경향이 옛날에는 안 추웠는데 어느 날부터 추위를 많이 타고 너무 온몸이 아프다. 이럴 때 쓰는 처방이 보통 녹용대부탕이라는 처방을 많이 씁니다. 양인한테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우리가 보정제들이 좀 들어가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녹용대부탕을 못 씁니다. 녹용을 빼고 씁니다. 그래도 잘 듣습니다. 양인들 양어 때. 팔미지향안도 그런 계통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육미지향안은 보통 몸이 열 있는 사람한테 쓰이는 건데 보통 옛날에는 약간 소화력도 왕성하고 전체도 나도 양기도 좋고 좋았던 약간 양인 경향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보통 나이 들면 하지에 힘이 빠진다 그럽니다. 양인들이. 보통 체질적으로는 독수리 같다 그러거든요. 독수리 같이 아주 위쪽은 발달했는데 하체가 아주 약해져 있어요. 다리가 얇아지고. 힘이 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양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정력에 빠지고 무릎이 아프다고 표현하고 요통도 와요. 그래서 자연이 결핍돼서 오는 중년 이후에 양어증에 있을 때 오는 요통이나 슬통 또는 보정제로 정력 증강제로 또는 그럴 때 또는 흔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립선 비대증에 가장 기초적으로 쓰는 처방이 육미지향이나 신기한이라고 표현 육미지향은 오미자를 넣거나 양경향은 양어까지 가면은 이제 이런 팔미지향안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남자들한테.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하치를 보강한다고 옛날에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런 증거가 많고, 대신 이 팔미장은 역시 숙장이 곤약이니까 소화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육미장보다는 약간 소화력이 떨어져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부탕이 약간 온열제이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도 얘는 쓸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선천호약이나 영양 부족에 과도한 손목에. 그래서 약간 양인 경향이 소화력이 왕성했는데, 이런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양호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또, 그래서 체력이 좀 떨어지고 체격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육미정환하고 약간 좀 그런 점이 차이점이고, 부족한 자는 그래서 여기 소화력이 약한 자는 똑같습니다. 육미하고. 근데 조혈한 자, 열이 많을 때는 이게 개부탕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십전대부탕을 양인한테 쓰면은 답답해합니다. 열이 떠서 환기하고 계피가 들어갔는데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미대부탕 뭐 이런 약들 쓰면 양인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설사하거나 이런 분들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환자 중에 이제 대장암 환자가 이제 60대 환자가 있는데 소양인이 전형적인 소양인 마른 소양인인데 그분이 모한의원 가서 처방을 먹었는데 그거 먹고 너무 자기가 부작용이 나서 한 방에 실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몸이 약하고 추위를 탄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 이제 팔미저항을 했었는데 이분한테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하는 것들. 그분은 의외로 십전대부탕 또 맞아요. 나이가 드니까. 지금 십전대부탕은 꾹 씁니다. 왜냐하면 십전대부탕은 양인이 약간 이게 나이가 들어서 전체적으로 몸이 건실로 떨어졌을 때 또 쓸 수 있습니다. 양인이라 하더라도. 그 환자는 또 팔미가 잘 안 맞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바꿔보는 거죠. 그건 어떤 게 더 맞는지 체크해 봐야 되니까. 부작까지 갈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십전대부탕은 대장암이 간전을 많이 억제해줍니다. 대식세포를 부활해서. 그런 기전이 일본에 많이 나와 있어. 그분은 그걸 계속 좀 드시고 있어서 참 좋아졌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양인이라 해서 십전대부탕을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써보면 압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일반적으로는 조혈한 자는 어쨌든, 아까 제가 이 케이스죠. 조혈한 사람, 아주 빼빼 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약간의 좀 추열 찬다 해서 이게 쓰면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저는 양량을 좀 줄여서 한번 복용을 시켜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진짜 안 맞는지 체크해 봅니다. 또는 거기다가 약간 자연제를 좀 더 넣어줘서 사문탕 같은 거 같이 넣어준다든가 해서 하면은 그게 또 중화가 되기 때문에 또 잘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헌행을 띠면서 자연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 기본적으로 쓰는 처방이고요. 하지 헌행이나 하지 무력, 요통, 술통에 쓰는데 이 처방은 사실 임상에 여러분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처방입니다. 약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약국에서. 무릎 아플 때. 근데 의외로 한의원에서는 지금 무릎 아플 때 이 처방을 안 쓰고 있어요. 호방에서 상당히 기초 처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관절염에도 쓸 수 있고 보정제고 보약이고 양어증에 쓸 수 있는 처방이라 그런 쪽에도 많이 하지무력증에도 많이 쓰는 처방이라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미정환과 파미정환은 비교가 되게 중요해서 일부러 다 실어드렸습니다. 공통점은 자양이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고 두 처방 모두 점액성 약제를 포함하겠죠. 육미정환이니까. 소화력이 중이상해야 돼요. 근데 차이점은 육미는 열성을 띠고 있어요. 팔미는 헌행할 때 쓰는 겁니다. 같은 보정제라도. 그래서 팔미는 자연제 온열제로 구성되어 있고 온열통해서 자연을 할 수 있는 점이 육미정환과의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육미정환은 점액성과 약간의 열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 팔미정환은 육미를 포함하면서 좀 더 이제 기본적 헌행이 있어서 오는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 요통, 또 심하게는 탈환까지도 그래서 노인 환자한테 주로 쓸 일이 많습니다. 육미는 젊은 사람에 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죠? 나이 들었을 때 좀 더 쓸 수 있는 게 팔미 쪽이고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증액기혈영환이나 이런 약을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 활용사를 보면 주로 하지무력, 그죠? 다리에 힘이 없는 환자가 되게 많습니다. 또 요통이나 또 관절염에도 많이 쓰고 또 외환증, 몸이 춥다라고 하거나 당뇨에도 씁니다. 당뇨에도 쓰고 또 야뇨에도 쓰고 그럴 때도 쓰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요. 증례는 전립선 비대증에도 가장 많이 일본에서는 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도 개선 이상이 77.1%로 저혈성 비대증인데 약간 정어에 양어를 결합했을 때 더 잘 맞겠죠. 그 다음에 편의점 추간판 협착증, 요추 추간판 협착증에 의해서 역시 이거는 뭐예요? 자골신경통처럼 나오거나 다리 힘이 없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래서 그럴 때도 68%니까 이런 환자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한연에. 그래서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또 강경변에는 긍정연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나오고요. 또 통합실조증에도 약간 양어 경향이 있는 약간 그런 경우에도 도움이 되고 의욕 저하에도 도움이 되고 갱년기 장애에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대사가 떨어지면서 양어증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성 비대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 증례들을 보면. 그래서 팔미저항증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보통 이제 통증 질환에선 추간판 협착증 환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걸어가다 자꾸 쉬어야 되고 이런 분들 많죠. 침 넣어주시면서 만약에 체크를 해보셔서 소화력은 좀 받쳐주는데 자꾸 추위를 타거나 하지무력증이 있고 또 양어증이 있으면 팔미저항을 하루치나 이틀 정도 드셔보시면 경과를 보는 거예요. 그럼 빠른 분들은 빨리 좋아집니다. 또 그러면은 맞으면 좀 더 오래전 복용하자고 얘기해 보시고 실제로 도움이 되고 노인의 피부 소양증에도 이게 보정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그 약간 양어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효사례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강경변에 의해서 비복근 경련에도 보통 이제 자가검정 때문에 쓸 수 있고 강경변에 쓰는 약입니다. 이런 약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통합실조증은 역시 이제 신경정신과 쪽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약이고요. 갱년기 장애에 쓸 수 있는 약은 이제 크라시아 제약에서는 계지복용한, 가미소요산, 단기자에서는 팔미저항 이런 약들이 있고 이 가미소요산 파트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양호라고 표현합니다. 한방에서는. 그래서 보정하고 양호하고 같이 했을 때 요통이나 자골신경통, 협착증에도 쓴다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스를통에도 많이 씁니다. 또 신양호를 하는 피부 건조증, 일종의 순환을 시켜줘서 피부 건조도 도움이 되고요. 팔미저항은 남성들한테는 정력제라고 하면 좋아하게 많이 드십니다. 열심히 드십니다. 사실은 보약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환자들 남성 환자 전립선이 흔하거든요. 양인경한테는 육미지형이나 신규한 양어증이 있을 때는 팔미를 많이. 당뇨에도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당뇨에도 쓰고 또 신양어에 의한 고혈압에도 많이 쓰고 또 치매라든가 이럴 때 우리 한방에서 치매 지금 제가 증례를 되게 많이 지금 넣어놨습니다. 치매 환자들 특히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한의사 선생님들은 오늘 제가 지금 강의한 이제 크라시아 제약 약만 해도 치매에 쓸 수 있는 약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신경정신과에서 치매약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 의사들 신경정신과에서 한약을 주로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는 의외로 안 쓰고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병원 지금 최근에 한의사 선생님이 한방병원만큼 많이 지금 계시거든요. 전문적인 치매 클리닉을 개설해 보십시오. 좋은 약이 많습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 근거들은 다 실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팔미저항은 하지언행, 아까 말한 하지무력, 요통, 슬통, 피로에 쓸 수 있는 처방이고 체열의 중도는 중위하에 양인 경향입니다. 소화력이 왕성하고 하축이 약한데 체력이 좀 떨어진 경우 부족한 자는 소화력이 약한 자, 설사하는 자, 조혈한 자 안 맞고요. 선천적 허약이나 영양 부족, 과다한 소모가 있을 때 보통 정허가 됐다고 표현하고 정허가 좀 오래되다 보면은 양어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도 여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헌행을 띠면서 자연히 결핍된 그래서 보정하면서 양기를 보충해 준 그런 약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는 이제 6시간 오늘 강의를 했네요. 그래서 크라시아 제약 제가 써보니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 되게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자한테 가장 기초적으로 먼저 크라시아 제약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먼저 하루나 이틀치 또는 며칠씩 하시면은 환자를 쓸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제가 이 강의를 제가 한 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보통 저녁에 퇴근을 6시 하는데 보통 6시부터 10시까지 주말 없이 거의 한 달 동안 준비한 자료입니다. 정확히 365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빼지 않고 임상 여러분들 어차피 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거를
환자들한테 제안을 하시라고 일부러 파워포인트를 다 무료로 다 공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보시고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시고 또 원장님들한테도 임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